그래,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미안해. 나 너무 무서워. 집이 개판 나고 컴퓨터에서 연기가 나도 포기하지 않고 레이드에 과몰입 중인 경희. 됐어. 게임 중독에 히키코머린 경희를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게임이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꺼봤습니다. 경희를 찾아온 사람은 보험조사관 제이였죠. 뭐 드릴까요? 우동 하나, 야키소바 하나, 만두도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 이제 일 얘기 좀. 보험 가입자가 실종됐어요. 이름은 김민규, 35살 남자, 화학공장 사무직. 앞에서 사람이 떠들거나 말거나 우선 맥주로 에너지부터 충전하는 경희. 너 인꼬가 사실은 앵무새라는 거 아니야. 걔네는 금술이랑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부부 사이 좋다고 소문난 집이 더 의심스러운 거 알지? 의심병 여전하시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 교회도 성실히 다니고 등산이라는 건전한 취미로 늘 좋은 평가를 받았던 민규. 이제 완전 사라져 버린 거지. 대신 절벽에서 김민규가 들고 나간 가방이랑 혈흔이 나왔고 바다에서 신발이 발견됐어요. 시체는 안 나왔지만 생존 흔적도 없었어. 윤재영은 포기 못하고 남편 계속 찾아다녔대. 한동안 애 무지 썼더라고요. 뭐 제3금융권은 깨끗해. 돈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애가 소아당뇨가 있어서 병원 오다닌 거 빼면. 자살로 만들어달라는 거잖아. 응? 그 남자가 무슨 고민이 있었다.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런 건덕지 찾아서 말 몇 마디 퍼뜨리고. 우울증 진단 기록 몇 개 만들어내고 자살로 처리되면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지급 의무가 안 생기니까. 정황 몇 개만 건져줘요. 솔직히 자살이 아닐 수가 없잖아. 뭘 그렇게 확신해? 의심된다며 선배도. 통영이라는 먼 출장을 거절해버렸지만 거절을 수락으로 만드는 풀세팅 장비를 꼬시는 제이. 내가 이런 물질 때문에 뭘 하겠다고 믿는다면 그건 경기도 오산. 오산이 아니라 통영으로 뛰어가게 만드는 영롱한 비주얼이네요. 통영이랬지? 늦었는데 뭐해? 가. 경수 씨가 내일 데리러 올 거야. 잠깐. 난처럼 못 믿을 놈이랑 일 못해? 도어락 비번도 까먹으면서 엑셀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기억은 하셔? 운전해줄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 믿을 만한 사람 찾으면 되지. 선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게임에서 만난 산타라는 길드원을 파트너로 구했습니다. 아무나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했던 전투가 수천 수만이야. 목숨도 맡기는 동지들이라고. 얼굴이 곧 믿음이죠. 바로 신뢰가 가는 비주얼의 산타. 선배 사람 잘 본다. 간병일 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져서 게임하고 있는 거래. 제가 진짜 우리 팀 산타라고. 역궁 날려서 상대 다 쓸어버린 광복절 대전. 말하면 알 거라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산타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는데 민규의 아내인 재영은 아무리 봐도 수상한 사람은 아니었죠. 의심스러운데 좋은 사람일까? 경희가 통영으로 이사올 사람처럼 분장을 하고 형사에게 접근해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실종 그런 거 있었다고 들었는데 실종이야? 외지에서 온 애기 아빠 하나가 사라졌다던데. 그런 거 오해가 좀 있네. 그 집은 딱하게 댕기고 여가 몇십 년 동안 아무 사고 없는 동네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근데 공장에 결혼이 많이 생겼댔죠. 다들 큰 도시로 나가서. 어데 다 끽 해보지. 척하면 척 눈치 만렙인 산타. 그 1, 2년 사이에 민규놈 다니던 공장 사람들이 줄줄이 다 끼겠다니까. 그래서 민규 근마도 어디서 잘못된 게 맞겠다 이런 거지. 무셔라. 한 놈은 교통사고, 한 놈은 심장마비. 같은 공장 사람들이 줄줄이 죽었다. 의심스러운데. 외주에서 온 큰소인 척 교회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곧바로 재영을 만나 대화를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인연을 내려주셨네요. 근데 저 그분 좀 약간 이상한 소문도 많고요. 남편 죽인 여자라고? 그 진짠가요? 어떤 소문에도 주워먹을 게 있댔지. 불씨의 남편을 잃고. 자매님도 포기하면 안 돼. 힘든 건 우리끼리 다 털어놓고 끝내요. 응? 저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고단수로 보이는 재영. 저희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마음 같아서는 그냥 기다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선미가 큰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은 저 종일 일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 목숨값으로 먹고 산다고 욕먹어도 우리 선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경희는 수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3, 4개월 단위로 띄엄띄엄 죽은 건 맞아요. 김섬룡은 심장마비고요. 한만구는 불륜관계 애인과 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즉사. 나머지 한 명 죽었다는 여자는 경찰에 자살 신고됐습니다. 윤재영 통화 기록도 뭐 별거 없어요. 직장, 교회, 병원, 어린이집이 다입니다. 노잼.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데
실종 뒤에 김민규 핸드폰 위치 추적한 기록이 있어. 사라지고 3개월 뒤에 폰이 한번 켜졌나 봐. 민규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켜진 지역을 살펴보는 경위. 우리도 방 잡자. 잔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거로 주면 안 될까? 2만 원 더 줘야 되는데요. 민규의 성매매 정황을 확인한 경위는 그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 옷 벗다가 쳐 울던 놈도 있었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가면에 선글라스만 쓰고 있던 놈도 있었고. 그 새끼 얘기 좀 해봐라. 오빠야. 앞으로. 우리는 또 그런 거 기분 나쁘니까 바로 연락하거든. 아, 잃어본다는 거. 10월 21일. 아, 뭐고 이 언니? 예전에 그 일 있었다는 건 뭐야? 여 사람들은 가끔 배에서 놀거든요. 전에 둘이가 그 불려갔었는데 하나는 차 사고로 죽고 하나는 자살했잖아. 그거 혹시 효창 바이오 아니야? 이 언니 그 소문 들었는갑네. 그쯤에 방파제에서 을라 시체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가아가 배에서 회식하는 사람들 흐드렛 일 하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아가 원한을 품고 저주를 내리가 그때 있는 사람들 싹 다 시기 삐다고. 그 가면남 나타난 날이 하필 김민규 핸드폰이 켜진 날이다. 어떤 엄마가 소아 당뇨 있는 애 집에다 밀가루 과자를 사놓겠니? 김민규는 자살한 것도 누가 죽인 것도 아니야. 윤재영이 살아있는 김민규를 숨겨주고 있어. 집이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잠입 수사를 하는 경위와 산타. 문 딴다. 김민규 찾아야 돼. 아 빨리 시간 없어. 오 산타 씨. 보통 집에는 없는 수상한 무전기 발견. 무전기 작동 반경은 50m. 그렇다면 민규는 이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나와. 김민규. 경위의 예상대로 민규는 살아있었지만 이런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 미리 표시해둔 표식을 보고 도망칩니다. 저런 데 들어가라고? 갑자기 떨어진 돌 때문에 입구가 완전히 막혔죠. 도망을 가던 민규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여성. 그녀의 정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시간을 거스러 갑니다. 저거 뭐야? 원래 있었어? 경이야?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돌보던 고양이가 죽었고 겁을 먹은 또래 친구들과는 다르게 이경은 이번 사건에 궁금증을 느꼈죠. 달달한 냄새 나지 않아? 한 번에 죽이고 전부 태우려고 했네. 누가 이런 악마 같은 짓을 해? 로이만 도망친 거고. 탐지캔에서 달달한 냄새 났잖아. 그 부동액 냄새거든? 기름 따라내고 부동액 넣으면 애들이 참치인 줄 알고 그냥 먹어. 그래서 누군데? 호인 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 죽일 거야. 고양이는 죽었는데 지는 왜 살아야 돼? 알겠어. 그날 저녁 친구의 소원대로 고양이를 죽인 경비 아저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이경. 그것도 모르고 경비 아저씨는 막걸리를 원샷을 때려버렸죠. 어린 나이에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았던 이경. 부동액 먹었을 때 바로 술을 엄청 마시면 살 수 있대. 위가 세척돼서. 뭐? 죽이려고 했는데 모자랐나 봐. 뭐? 네가 죽이고 싶다고 했잖아. 쌤! 자, 연습 잠깐 멈추고 다들 이리로 와봐. 그리고 경비 아저씨 사건에 조사를 나선 경찰. 한 명씩 따로 이야기 들을래? 그게 좋겠지? 없는데요? 응? 저 그날 일찍 가서 할 말 없다고요.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게.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악연. 시간이 흘러 이렇게 다시 이어졌습니다. 결국 보험 사기는 살인 사건으로 번져버렸죠. 나제이, 너도 통영으로 내려와야겠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네. 대박! 진짜 사고였다면 컨테이너까지 불탈 이유는 없지. 확실하게 수상한 냄새를 맡은 경위. 윤재영을 위해서 일부러 태운 거야. 의심스러운데. 그럼 그 애는요? 이준현, 그 회사 회식 때 배에서 죽었던 어린애. 부둣가에서 발을 헛디디 있는가 그래서 그런 기지. 의심스러운데. 친했던 친구도 가족도 없는 애였어.
얘를 대신해서 복수해줄 사람이 없었다고요. 나랑 같네. 그런데 얼마 전 준현의 납골당에 왔다 갔던 재영. 나 이대로 경찰한테 가면 보험금 위험할 거예요. 선미 지켜야 되잖아요. 보험금이란 소리에 바로 문을 열어준 재영. 남편이 선미 병원비 필요하지 않느냐, 자기가 희생하겠다 하는 헛소리에 감동이라도 받은 거예요? 처음엔 무슨 미친 소리냐 그랬어요. 딸의 보험금 때문에 보험 사기를 노리고 있었던 민규. 그때 마침 집 근처 컨테이너가 비었고 죽은 걸로 위장해 그곳에 숨어있을 작전이었죠. 자기 욕구 해소하느라고 꾸역꾸역 기어 나와서 일을 다 망쳤으니까 차라리 진짜로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대피소에 가스 채우고 불 질러서 증거 인멸까지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럼 누군데? 무슨 말씀이세요? 재영 씨도 와서 남편 죽인 사람 있잖아요. 아무 일 없게 할게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형사에게 민규의 휴대폰이 켜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재영. 그리고 동시에 남편이 성매매한 영상을 받았습니다. 미쳤어? 폰 켜고 그 짓거리하고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다 들키면 우리 선배 어쩔 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던 재영. 이준현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어봤어요. 당신 남편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남편 죽어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고. 다음에는 재영 씨도 저 도와주셔야 돼요. 결국 시키는 대로 하신 거네요. 범인이 준비한 대로 대피 장소를 민규에게 알려주고 그쪽으로 대피하게끔 만들었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알았잖아. 죽여요. 죽여도 싼 놈이에요. 죽이고 싶었고 그래서 당신 소원대로 죽어줬는데 왜 슬픈 척해? 네가 뭘 알아?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 내가 알던 거랑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데. 그 순간 감추고 있던 흑백 기억이 재생되는 경위.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그날 억울하게 죽은 청년의 죽음을 방조한 사람들 누군가에 의해 모두 살해됐죠. 다 죽어. 차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음료에 약을 타서 죽이고 자살로 위장시켜 죽이고 마지막으로 민규까지 죽이며 모든 살인을 완벽하게 이뤄낸 범인.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애들이 울릴 만큼 연극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살인은 확실하게 해내는 K. 그리고 그녀의 조력자 건욱은 억울하게 죽은 소년원 동기 준현을 위해 K와 함께 이번 살인을 완성했습니다. 장성우 알아? 고등학교 때 나 연극부 담당했던 쌤 와이프 경찰이요. 자살했다 이거? 자살했어? 장성우 쌤이? 넌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하지. 인정이 아니라 최소한의 살인사건이야. 분명 살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경찰은 단순 사고라며 사건을 덮었죠.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고사로 위정돼서 사건화도 안 됐다는 거. 김민규가 살아있는 건 어떻게 알았고? 하나씩 찾아서 정리해 나가다 김민규 차례가 되니까 얘가 사라졌어. 그러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숲속으로 출퇴근하는 윤재영이 보인 거지. 힘들게 사람 죽여야 되는데 선배 같은 사람이 목격자로 나타나길 굳이 기다렸다가 실행했다. 그 얘기야 지금?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람을 죽이지? 선배 이런 모습 5년 만에 보네. 한편 이경은 오랜만에 동창을 불러냈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번호 바뀌었어? 장성우 쌤 이야기 궁금하다고 했지? 말해줘봐. 한결 선배라고 기억나? 그 선배 저수지 빠져 죽은 거 알아? 누가 죽인 거야? 경찰들은 실수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 같다 그랬는데 솔직히 아무도 안 믿은 게 그 선배 죽던 날에 장쌤이랑 둘이 있는 걸 누가 봤댔거든. 둘이 원래 무슨 사이였다는 소문도 엄청 돌고. 근데 장쌤 와이프가 경찰이었잖아. 그래서 사고로 마무리되니까 와이프 백으로 덮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자살하셨어. 쌤 와이프가 경찰 그만두기 전에 엄청 헤집고 다녔어. 자기 남편 결백 밝히겠다고. 자기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 찾으려고 그런 걸 수도 있지. 그딴 짓 한 선생은 지가 죽기 전에 누가 죽였어야 돼. 그치? 고양이는 죽었는데 지는 왜 살아야 돼? 너 아직도 그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발 나 좀 그만 놔둬. 왜 그래?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미안해. 나 너무 무서워. 여전히 범인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경위. 제가 목적지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경위를 납치한 택시기사는 그녀를 낡은 목욕탕에 내려줍니다. 왔어요? 나 수건 줘. 용국장은 자연스럽게 아랫사람 부리듯 행동하죠. 이준현에 대해서는 알고 있던가, 윤재영이? 다 아시는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우, 다 알면 안 물어봤지. 김민규는 누가 그런 거 같아?
살인사건처럼 물어보시나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데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쪽이 말을 잘한 것 같은데요? 그 살인자 같이 잡아. 그거 말하려고 불렀어? 경찰에 의뢰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경찰을 어떻게 믿어? 경찰은 몰랐으면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경찰보다 잘 잡을 것 같아서 그렇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좋거든. 이 살인마가 죽인 게 이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해? 내가요 곳곳에 기도 있지만 눈도 많거든. 정보는 내가 드릴게. 팀원은 제가 꾸릴게요. 됐네 그럼. 맛에 나가면 K가 자기까지 죽일 수 있어. K? 우리는 그걸 K라고 불러. 근데 누구세요? 그걸 물어볼 줄은 몰랐네. 자신을 그냥 어린이재단 이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뭐야? 일 안 해? 안 해. 우리 팀 이제 선이야. 가져와봐. 보여. 실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실적부터 채워주죠. 계단에서 굴렀는데 이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왔답니다. 이 허리를 아예 굽힐 수 없는 장애가 생겼다는데요. 몸으로 보여줘. 이렇게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어머 끔찍해! 허리를 잘 굽히시네요. 그나저나 산타는 왜 계속 따라다니지? 우리 애들이 돈가스 먹고 싶다 그래서요. 사고로 청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사기꾼. 뭐? 교통사고가 났어? 한도 초등학교. 애들이 다쳤다고? 3학년 남자애? 뭐? 부모가 연락이 안 돼? 큰일 났어요. 민준이 혈액형이 뭐예요? A형이요! NG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실적을 채워가던 경이 오빠, 뭔 일이래? 몰라요? 어디가 아픈지? 고지의 의무 아시죠? 여기 고진무 환자 가입 전에 갑상선 암 확진 받았던 거 고지 받으셨나요? 야, 정연아, 네가 그랬잖아. 외국에서 검사 받은 것까진 확인 못할 테니까 체크하지 말자고. 이분 말이 사실이면 보험 사기입니다, 이거. 우리 이모가 설마 보험 사기라뇨. 지금 유일한 증거는 우리 이모의 증언인 거죠? 그렇지? 서류엔 없으니까. 오빠는 언제 말했다고? 피보험자가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을 강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지? 그리고 이 경우 이미 경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부턴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몇 달이든 납입금 받고 일방적으로 해지시키는 게 보험사로서 이익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가 회사 입장일 거예요. 근데 왜 나 아는 척 안 하니? 평소에 수희 선생님이랑 잘 알았니? 그냥 학교에 계시니까 인사 정도 했어요. 수희 아저씨 술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자꾸 다른 일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누가 독이라도 넣었나 했죠. 아니,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 장성호 선생님이 왜 네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다. 인정하긴 싫은데 비슷한 데가 있네. 너랑 나랑. 근데 왜 나 아는 척 안 하니? 너도 나 한눈에 알아본 것 같은데. 뒤늦게 알아본 척 연기라는 이경. 얼마 전에 쌤 소식 들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장례식장이라도 갔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은 편해지셨겠죠? 이경의 도발을 괴로워하는 경이. 무슨 짓이 그렇게 무슨 짓이 경희씨 보약이라도 지어 먹여야겠네. 매일 이렇게 일에 치여서 어떡해. 남들이랑 같이 해 경희씨.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마. 한편 제이는 어떻게 알고 용국장을 찾아갔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저를 통해서 하셨으면 해서요. 야, 다이렉트 정하는 거 보니까 자기 야심 있네. 또, 응? 뭐, 온 김에 뭐 다 얘기해봐요. 성공 보수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벌써부터 돈을 줬지 마. 돈 말고 힘을 쫓아가.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 꼿꼿하게 허리 펴 있지 말고, 이렇게 살살 숙여줘. 돈한테건 사람한테건 남자한테건. 그리고 용국장이 의뢰한 일을 하기 위해 팀원들을 데리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뭐야? 저 빼고 뭐 시키셨어요? 저 보약 먹어가지고 짜장면 못 먹는데. 게스트하우스 주인 익사, 한주박물관 심장마비. 이게 뭐예요?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한 경수. 특별히 지난 이야기를 요약해줍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헛소리 그만하고 이거 나온겨. 예. K에게 죽은 사람들은 지역 성별 전부 다르고 뭐 하나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았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당모 씨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정말 나쁘다. 나쁜 사람이구나.
이모의 나쁜 사람이라는 한마디에 새로운 살인을 결심한 이경,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건욱과 함께 바로 작전을 실행합니다. 이게 악성 코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난리들이 나셨구만. 그리고 K에겐 살인을 도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거는 이거가. 이들이 지금까지 살인을 들키지 않았던 방법, 나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조건으로 재영처럼 K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용해 살인을 들키지 않고 완성했습니다. 한편 몰카범은 목숨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거리로 활보하죠. 클로비님들 일단 공지 드릴게요. 무엇보다 매너가 중요한 거 아시죠? 아니 죄송하면 뭐 서비스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들어있고 어떤 계획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K가 시키는 대로 식용유를 배달합니다. 누구 서비스입니다. 오, 센스. 물 좋네. 말하는 대로 물에 흠뻑 젖은 몰카범, 그리고 갑자기 속이라도 안 좋은 듯 비틀거리기 시작하죠. 톡톡히 봐. 제 영상 지워주세요. 아니면 찌를 거야? 하지만 K의 계획엔 없었던 피해자가 나타나 다 죽은 몰카범을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체포된 피해자 미애. 하지만 피해자가 살인범이 되는 건 절대 K의 계획은 아니었죠. 뭐야 저게? 아이. 미애가 아닌 누군가의 계획된 살인이라고 대놓고 광고합니다. I did it. No, I did it. No, I did it. No, I did it. Did it. No, I did it. No. 저게 K 짓이라고? 사면대학병원 부검실로. 다짜고짜 간다고 성별이 문을 열겠어? 이것 때문에 K라고 생각했나봐요.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용의자가 되지 않게 만든다. 이것이 K의 원칙이었죠. 네 자꾸 일하지. 너는 못 도와준다. 알겠나? 적당히 해. 나 시험하지 말고. 니 진짜 좀. 한편 눈치 빠른 산타를 이용해 부검실로 들어가는 경위. 야, 너 정신 안 차리냐? 아무리 배고파도. 그러게 깨끗하네. 당신 경찰 맞아? 뼈이나 작은 여자애가 칼을 들고 자기를 막 찌르려고 하는데. 아유, 그걸 꼭 실습을 해야 합니까? 넌 오히려 당하는 건 여자의 쪽이었을 거야. 한 번도 제대로 못 찔렀을 거야. 경찰 짬밥으로 바로 단서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풍선은 프로그램에 없었다고요. 아트로핀, 클로르펜이라민, 리도카인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나온 게 폴루티카송, 프로웨이트. 나머지 아주 미량 나온 것들이 네르니졸, 일프리좀, 스피브론 등입니다. 네르니졸은 기름에 섞이지. 일프리좀 가벼워서 떠다니다가 어느 점막에 건 달라붙기 쉽고, 스피브론은 약간 비릿한 냄새만 빼면 그냥 맹물 같고요. 그 세 가지가 섞여서 독약이 된 거군. 그 셋으로는 부족하지. 하지만 여기에 아르젠타늄을 더하면 충분해져. 소염제를 같이 쓰면 부검에도 안 나오고. 제 역시 축제에서 수상했던 사람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죠. 자기 학교 축제도 아닌데 거긴 왜 갔어요? 나도 자유의지가 있다. 가고 싶어서 갔는데 왜? 물풍선은 왜 가지고 갔는데요? 그냥 누가 부탁했는데? 누가 부탁했는데? 모르지 나는. 대가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도와준 건데? 그냥? 다음에는 재영 씨도 저 도와주셔야 돼요. 재영의 집에 있던 인형이 남성의 집에도 있습니다. 어차피 장기 말이야. K가 누군지 모를 거야. 남성은 집을 나서는 경위를 찍어서 곧바로 K의 조력자에게 전달하죠. 경찰도 아니고 보험조사관이 왜? 저 변호사예요. 누가 널 도와준다고 한 적 있어? 누가 박규일 죽은 거 자기가 한 짓이라고 광고하고 있어. 위험 감수하면서까지 네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지. 제가 찔렀잖아요. 칼로 사람 찌른다고 그렇게 푹푹 안 들어가. 기껏해야 제일 깊은 상처가 4.2cm. 그것도 급소는 피해갔고. 너 사람 안 죽였어. 죽어있는 사람을 찌른 거야. 그 새끼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떠들고 넌 죽일 마음 없었다고 해. 제가 찔렀잖아요. 그 죄값은 평생 치를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네가 살인자는 아니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저 도와준 사람. 살인자. 죽일 놈들만 골라 죽이는 살인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연락해? 유일하게 내 생각해준 사람이 그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배신해요? 경찰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안 들키게 사람 죽이려면요. 그냥 재밌잖아요, 생각하는. 일단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겠지. 뭘 먹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죽음을 생각할 거야, 살인으로 안 보이게. 그리고 내 손으로는 안 할 것 같다. 모습을 보이면 언젠간 들킬 테니까. 날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아서 공범으로 만들어야지. 만들 수가 있어요? 없지. 그래서 난 사람 안 죽여. 절대 배신 안 할 사람. 한편 K는 이모의 출입증을 이용해 자신을 쫓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진짜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골병는다 진짜로. 지하에 있는 경위의 본부를 찾은 K. 이거 두고 갔어? 지혜칠 맞네? 나 먼저 간다 그러면? 본부에 도청 장치를 심어놓고 빠져나가는 길.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들른 산타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아우 향수 뿌려봤자 저녁 되면 그냥 쓰레기 냄새 때문에 향이 싹 달아나 아주 그냥. 아우 안 뿌리는 게 나아. 섞이면 거기 썩은 내 나더라. 수상할 정도로 향기로운 K를 쫓는 산타. 근데 생각해보면 산타가 제일 수상함. 눈치 빠르고 일 잘하고 달리기까지 잘하네요. 똥손씨야. 이번 동영상에서 사용된 애니메이션은 2003년 시애틀 지역방송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이고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애니메이션이고, 이번 괴영상에 사용된 에피소드는 이제 핫케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으깨지면서 시작되는데요. 이거를 누가 떨어뜨렸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래서 핫케이크 떨어뜨린 게 누구였는데? 싸우고 있던 애들을 찍던 카메라가 범인이었어요. 정확히는 카메라를 든 애 이름은 디디. 아, 왜 애들 보는 거 맞아? 심오하네. 산타씨 머리에 이거... 와, 이거 기름... 어젯밤 이야기를 해준 산타. 지갑 한번 봐줄 테니까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씻고 와. 안 씻은 게 부럽다고 거짓말까지 할 건 없잖아. 오마마, 산타씨 또 청소한다. K가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조용히 도청 장치를 제거합니다. 확실해요. 여자였어요. 뭐 어린 시절을 시애틀에서 보낸 20대 여자? 잠깐만. 연극만 빼고 연기를 잘하는 이경을 의심하고 있었죠. 저보러 오신 거예요? 어렸을 때 미국에 살았지. 미국 살 때 그 애니메이션도 봤니?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하바마마, 소자의 죽을 죄가 무엇이옵니까? 어찌 저를 연이 없이 그저 죽으라만 하십니까? 소자 바란 것은 오직 뭘 바란 거지? 왜인지 멀쩡해 보이는 이경. 미국에서 산 건 맞는데 그 만화는 모르고요. 어제는 연기 연습했어요. 아직 이경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어 보입니다. 간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이 여자. 그날 저녁 재영이 이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쪽에서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혹시 우리 선미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거절을 못하겠어요. 저 어떡하죠? 재영이 알려준 대로 다음 작전을 준비하죠. 너 어째 이제서야 나타나니? 오면서 경수씨 통해서 들었어. 동작 그만. 응? 어디다 전화하게? 점점 팀원들까지 못 믿을 만큼 의심이 커지는 경희. 왜 늦었니? 열 좀 내렸어? 나나가 깨서 자꾸 엄마를 찾는데 어쩌냐? 지금 못 가요. 딸이 아파서 늦었던 제이. 용국장 쪽 사람 불러서 K가 다 눈치채면 그땐 윤재영이나 그 딸이나 안전할까? K가 눈치챈다는 보장이... 그럴 가능성이 높지. 걘 너보다 똑똑한 것 같으니까. 오히려 누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누가 죽더라도 K 잡을 단서 남은 걸로 됐다는 거잖아. 아무도 못 믿으니까 혼자 해결할 거라고 나서고, 같이 하는 팀원들도 못 믿어서 감시하고, 퍼즐 하나 풀겠다고 당하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해집어 놓는 거. 그때랑 똑같아. 집에 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서해 가서 할 것도 아니고 나한텐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 내가 죽였어. 몇 년 동안 처박혀서 찾은 답이 그거야? 상호 씨는 내가 죽인 것 같아. 왜 죽었을까?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더러운 인간으로 보는 게 억울해서 그래서 죽었을까? 근데 그게 아니면 내 남편이 더러운 짓 하는 인간이라서 내가 그걸 다 밝혀내기 전에 죽은 거라면 난 옛날로 돌아가도 똑같이 의심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아, 형부가 불쌍하다. 의견 충돌이 있긴 하지만 작전만큼은 진행하기로 했죠. 어떻게 된 거야? 용국장은 제이의 딸 병실을 VIPC로 옮겼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부터 나와야지. 선물도 사고 싶고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똑 부러지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요새 연락이 조금 뜸해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애 아프면 엄마 마음이 좀 그렇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신의 노출을 꺼리는 용국장은 병원의 엘리베이터로 통으로 정지시켜 놓았죠. 어디까지 진행됐어? 내일 일찍 윤지영 먼저 만나기로 했고 동선 짜놨어. 위험해진다 싶으면 개입할 거야. 아무도 안 죽고 K 잡아야 되는 거라고.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 빅픽처를 그려놨거든. K가 우리 사무실을 털었으니까 우리 얼굴 신원 다 파악됐다고 봐야 돼.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얼굴 내미는 짓은 하지 말자고. 재영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고 따라가는 팀원들. 세대 박물관역에서 내릴 거요? 남편이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말 전해달라고 그러던데. K의 조력자로 보이는 할머니를 따라가는 재영. 뭐야? 저 생수병은 뭐지? 무슨 지시 받았는지 확인 가능해? 아니 내용은 못 봤어. 그 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바뀔 때처럼? 타깃을 찾아야 돼. 윤재영을 말려야지.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 안돼. 독이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K에게 받은 물을 태평하게 마시는 재영. 속았어. 아직 모르죠. 뭐 아무 짓도 안 하는 척하다가 또 뭐. 어쩌면 K가 노리는 진짜 타깃은 여기였습니다. K의 빅피처에 제대로 넘어간 경이 과연 이들은 무사히 K의 살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윤재영을 이용해서 누굴 죽일 생각이 아니었어. 자기를 쫓지 말라고 경고한 거야. 내 사람을 해쳐서. 나한테 고통 주는 방법을 알아. 드라마 구경이나 하드보일드 장르 작품으로 당시 2%라는 아쉬운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10대에서 30대 이용자가 많은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콘텐츠 1위, 전세계 8개국에서 탑10 안에 드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아케인과 마이네임 같은 작품이 순위권을 지키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 작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작품의 연출을 보시면 한국 드라마에서는 보기 힘든 연출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구경이가 게임 덕후라는 점을 살려서 중간중간 에너지가 차는 듯한 연출과 위기의 순간, 추리를 하는 순간 나오는 연출이 굉장히 신선해요. 근데 이게 다른 작품에서 나왔다면 뜬금없겠지만 구경이라는 캐릭터에겐 이것보다 더 좋은 연출이 있을까요? 그리고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K의 꼬리를 쫓는 과정, 즉 구경이가 추리라는 과정이 한편의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은 연출이 펼쳐집니다. 연극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K의 캐릭터를 살리면서 직접적으로 그녀를 쫓는 느낌을 시청자에게 바로 각인시켜주는 연출이라 만족하는 부분이었어요.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도 다양한 연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작품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출 이하이가 나와서 하나 더 언급하고 가자면 이렇게 사회적 메시지가 많이 담긴 작품에서는 빌런의 서사를 깊게 다루면서 쟤도 다 사정이 있겠지라는 의미부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특유의 B급스러운 유머를 유지하고 빌런에게도 강한 서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나쁜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K의 이모가 죽었을 때 보통의 작품에서는 굉장히 슬퍼하고 복수를 결심해서 작품 자체가 무거워질 텐데 이 작품은 이 특유의 B급 감성을 놓지 않습니다. K는 이후 슬퍼하기는커녕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일 정도로 살인을 더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관객이 빌런에게 감정 몰입을 할 수 있는 걸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 드라마도 사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비중으로 볼 땐 상당히 적은 편이고 몰입을 할 만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인을 하는 캐릭터, 나쁜 짓을 하는 캐릭터에게 깊은 사연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드보이드라는 장르를 구경이답게 아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회자 약자를 드라마에서 그리는 모습도 좋았어요. 보통 이런 드라마에서는 사회적 약자는 도움을 청하는 쪼이고 힘을 가진 인물이 이들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주인공 구경이 자체도 사회적 약자예요. 물론 경찰이긴 했지만 돈 한 푼 없이 은퇴하고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게임 중독 히키코모리라는 설정인데 여기서는 K를 잡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거기에 구경이를 도와주는 경스라는 캐릭터도 경찰 시험을 준비하긴 했지만 낙방한 캐릭터고 보험 조사팀에 있지만 성적은 미미한 회사에서는 약자죠. 심지어 K의 조력자인 건욱은 동성애 잼이다. 즉 드라마 곳곳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의 배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물론 용국정이나 K, 나재희 같은 캐릭터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다른 캐릭터들보다 위에 있다. 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동등하거나 능력치로 봤을 때 훨씬 낮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작품은 이런 소소한 설정까지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다만 분명 아쉬운 점도 있는 작품입니다. 앞서 게임 같은 요소의 연출과 B급 감성의 가벼운 느낌이 계속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은 전체적인 텐션이 가벼운 느낌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인을 추리하는 과정, 잡는 과정에서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살인의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거든요. 근데 이 트릭의 논리나 과정을 그냥 가볍게 넘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추리물이라고 하기엔 약간 판타지스러운 부분도 있고 반전이 나올 때도 과정은 없이 결말만 딱 나오기에 이 부분은 몰입감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리물이라는 장르
잡내에 집중하기보다는 죽어도 될 만한 인간은 죽여도 될까라는 주제에 몰입하시고 B급 감성의 A급 연기에 집중하신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몰입도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보는 내내 싱그러운 향이 가득한 신선한 연출과 주연 조연 캐릭터 할 것 없이 매력이 넘치는 입체적인 캐릭터까지 명작을 넘은 역대급 괴작 드라마 구경이 추천해드립니다. 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구경에 몰아보시면 이번 주말 순삭하는 경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누설이었습니다. 여기 뭔데? 근데 우리 갇혀있는데 물이 점점 차올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 경수 씨. 우리 이렇게 안 끝나.